국가 원수급은 모두 26명입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북한의 김정은, 캄보디아 시아모니 국왕, 베트남의 루옹 끄엉 대통령, 라오스의 통룬 시술릿, 인도네시아의 수어빈토 대통령, 말레이시아의 이브라임 총리, 몽골의 수렐수후 대통령, 파키스탄의 샤리프 총리, 네팔의 샤르마 올리 총리, 몰디브의 무이주 대통령, 카자흐스탄의 또카예프 대통령, 우즈베키스탄의 미르지오예프 대통령, 타지크의 라흐몬 대통령, 키르기스탄의 자파로프 대통령, 투르크멘의 베레디 무하메도프 대통령, 벨라루스의 루카셴코 대통령, 아제르바이잔의 알리예프 대통령, 아르메니아의 파시냔 총리, 이란의 페제슈키안,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 홍레이는 8월 28일 기자회견에서 열병식에 참석할 외국 국가 원수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과 북한의 김정은을 첫 번째, 두 번째로 언급했습니다. 순서로 미뤄봤을 때 천안문 막루에 시진핑과 나란히 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홍레이는 중국과 북한은 산과 강으로 연결된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이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하는 것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홍레이는 올해가 중국 인민 항일 전쟁과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이자 북한의 해방 80주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전쟁의 힘든 시기에 중국과 북한은 서로를 지지하고 공동으로 일본의 침략에 맞서 싸웠다고 말했습니다. 홍레이는 두 나라 관계를 공고히 하며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 공산당과 중국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도 했습니다. 또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고 국제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는 사업에 긴밀히 협력해 중북 전통 우호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화권 매체들은 중러북의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점에서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푸틴과 김정은이 9.3 열병식에 출석하는 것은 역사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시진핑으로서는 티엔진의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담을 통해 전승절에 앞선 몸풀기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글로벌 사우스의 영향을 집결해 미국에 대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5월 모스크바 전승절에 이어 이번 9월 3일 베이징 전승절에서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다시 동참해 국제질서의 틀을 새로 짤 얄타 2.0은 일단 없음을 의미합니다. 푸틴, 시진핑, 트럼프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아직 불가항력입니다. 그런 점에서 9월 3일 베이징 전승절에 푸틴, 시진핑, 김정은이 같은 자리에 등장한다는 것은 놀라울 만한 일입니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 홍레이는 80년 전 소련과 중국이 유라시아의 양방향에서 파시스트에 맞서 싸웠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는 나토를 위시한 집단 서방이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분쟁을 벌이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아시아 태평양으로 촉수를 확장해 중국을 포위해 압박하려 한다는 지정학적 인식이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에서도 일본을 강하게 견제하면서 타이완 해외 정세에도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베이징 전승절 참석은 단순한 국제무대 대비가 아닙니다. 적극적인 지정학적 플레이어로 나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푸틴, 시진핑과 나란히 섬으로써 글로벌 사우스를 상대로 안면도 트게 됩니다. 북한은 이미 러우전에 참가해 혁혁한 전공을 세웠습니다. 집단 사방을 상대로 한 대리전에서 어느 나라도 못하는 일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는 종속 관계가 아닌 사실상 수평적인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는 북한, 중국과의 관계도 앞으로 러북 관계와 닮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러시아가 북한을 동등한 파트너로 대하면서 관계 강화를 하는 만큼 중국도 같은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이 북한을 품에 끌어안으려면 러시아처럼 동등한 입장에서 지원을 해야 합니다. 러시아, 중국, 북한은 미국을 위시한 집단 서방에 공동으로 맞서는 모양을 만들어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자기네들을 이간질에 갈라놓으려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들이 떠드는 내용을 그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이 가진 카드를 다 읽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 홍레이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부터 80년이 지난 지금 소수의 국가가 다른 국가의 운명을 지배하고 국제 문제를 독점해 홀로 이익을 찾았던 시대는 과거의 일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의 집단 부상은 근본적으로 세계 지형을 재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지난 40년 동안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에서 40%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지난 20년간 세계 경제 성장의 최대 80%를 기여했다고 말했습니다. 홍레이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브릭스, 에이펙, G20 정상회의를 개최해 목소리를 내고 뚜렷한 족적을 남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글로벌 사우스가 더 이상 침묵하는 다수나 뒤처진 거대한 블록이 아니라 한 세기 동안 볼 수 없었던 변화 속에서 깨어난 새로운 세력이자 희망의 원천을 나타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